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겪었습니다. 누구에게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에게서요. 시자는 시금치 들어가는 것도 싫다는 분이 많고 세상에는 참 악덕하고 징글맞은 고부갈등 이야기도 많지만요. 저에게 시어머니는 참 고마우신 분이고 시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요. 아빠는 일하러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니셔서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일이 많았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외로움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기도 했죠. 상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한창 술 마시고 데이트하고 즐거울 때였지만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은 못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딪히며 시작한 회사 생활은 눈물나게 서러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저를 도와준 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박주임님이었습니다. 저보다는 5살이 많았고 회사 선배다 보니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많았죠. 회사에서 지하철역이 좀 먼 편이었는데 퇴근하고 나면 지하철역까지도 잘 데려다 주시고 가끔은 저희 집 근처까지도 잘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는 그 호의가 감사하고 친절하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박주임님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제 주변을 맴돌면서 일도 도와주고 한 거라고요. 다정하고 친절한 박주임님이 저도 좋았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 사귄 뒤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이다 보니 좀 어린 나이긴 해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가는 거 아니냐. 또 박주임님은 홀어머니랑 산다는데 홀어머니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요. 게다가 결혼하게 되면 어머님과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 더더욱 뜯어말리는 사람이 많았죠. 박주임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박주임님을 키웠다고 하시더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이니 박주임님에 대한 사랑도 너무 애틋하실 것 같긴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았죠.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같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등등. 게다가 저는 집 형편도 좋지 못하고 어머니도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하나 더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직접 만나던 날 저는 그동안의 고민이 무색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개별 룸이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부드럽고 선한 인상의 어머님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된 기분으로 뻣뻣하게 있는데 저를 너무 예쁘다는 표정으로 보시면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품에서 나던 부드러운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어머님은 저더러 온다고 고생했다고 실제로 보니 더 예쁘고 귀염상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렵기도 하고 긴장이 돼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 먹고 싶은 걸로 시키라고 하셨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긴장이 돼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대화 중에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커온 가정환경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어린데 많이 외로웠겠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손도 만져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고 해주셨죠. 저는 주변에서 무서운 시어머니 얘기나 시집살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얼떨떨했습니다. 나중에 회사 언니들한테 말하니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 원래 결혼 전에는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순진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언니들이 뭐라고 하든 어머님이 왠지 좋았습니다. 설사 결혼하고 나서 바뀌신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좋았지만 어머님이 더 좋았다고 하면 주변에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주변 우려와 달리 어머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았는데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저를 구박하시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퇴근하고 오면 밥 차려주시고 피곤할 테니 설거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씻고 쉬라고 해주시고 제가 나서서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남편을 시키면 시키셨지 저는 안 시키셨습니다. 어머님도 낮에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다 보니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도 잘해주셨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귀엽다, 예쁘다 소리를 잘하셨고 저를 며느리가 아닌 막내딸처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쁜 옷 보이면 저 입으라고 잘 사다 주시고 주말에는 푹 자라고 깨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먼 훗날 어머님께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냐 물어보니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첫 만남 때 제가 방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반갑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쟤랑 나랑 가족이 되겠구나, 이제 한 식구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참 신기하다 생각했죠.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몹시 기뻐하셨죠. 그렇게 출산했을 때 어머님이 남편 통해서 저보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김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병원으로 김밥을 30줄이나 말아서 오셨습니다. 출산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며 실컷 먹으라고요. 그 정성 가득하고도 한가득 쌓여있는 김밥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 낳고 나면 친정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제 아이를 낳고 나니 엄마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서글픈 감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그 많은 김밥을 싸서 주시는데 어머님이 친정엄마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게 가슴이 뭉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병원분들에게도 나눠드렸는데 다들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인 줄 아시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라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저 손목 아프다고 아이도 내내 봐주시고 참 잘해주셨어요. 볼 것도 없는 며느리 뭐가 그렇게 예쁜지 저에게 참 잘해주셨죠. 남편과 저, 어머님,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네 식구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말이 있죠. 저희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착하던 남편.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과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 여자는 이혼녀고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에서 재회를 한 후에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눈치가 빠르지 않았던 저는 남편의 변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지 밖으로 도는지요. 아는 지인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니는 걸 우연히 봤다면서요. 남편에게 추궁했고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저한테는 이혼해달라 그거였죠. 그 여자한테 단단히 눈이 돌아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듣는 저는 까무러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제 선에서 남편을 설득하고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에 대한 마음만 확고했죠. 저희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안 어머님이 저에게 물어보셨고 결국 저는 펑펑 울며 모든 것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 한다고요. 어머님 그 일로 뒤집어지셨고 당장에 남편에게 따져 물으셨죠. 남편은 그 여자 사랑한다.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주는 어쩌란 말이냐고 묻는 어머님의 말에 남편은 마음이 떴는데 같이 살아서 뭐하냐고 갈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했죠. 그 말에 어머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살면서 엄마한테 한 번도 손찌검 당해본 적이 없던 남편은 몹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저도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은 그 여자랑 당장 끝내고 진주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아니면 나는 너랑 영 끊는다고 하셨죠. 아내랑 아들 놔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며 고함도 지르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싸대기를 맞은 남편은 충격받은 건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다가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어머님은 다리가 다 후들거리시는지 주저앉으셨어요. 제가 괜찮으시냐 하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요.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그 사이에 어머님과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집으로 와 어머님께 따지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이 저 몰래 수소문해서 남편의 내연녀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직장 찾아가서 내 아들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오신 모양이었죠. 남편은 왜 그 여자 직장까지 찾아가느냐고 어머님에게 따졌고 어머님은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고 하시더군요. 너한테 한 거랑 똑같이 정신 차리라고 싸대기 올려 붙이려다가 그나마 참았다. 그렇게 하셨단 봐요. 뭐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어쩔 건데? 그 여자 건들면 저도 어머님 안 봅니다.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저도 충격받았죠. 얼마나 여자에 미치면 자기 엄마한테까지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뭐가 어째? 그 여자 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람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애까지 가졌다고 하더군요. 애까지 가져? 네가 제정신이야? 진주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여자가 제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같은 소리 하네. 뻔히 와이프고 자식까지 있는 놈이 바람질하면서 운명. 그 여자는 너 결혼한 것도 알고 애 있는 것도 알면서도 너랑 그러고 다녔어. 근데도 운명? 제 인생이에요. 저 알아서 할 겁니다. 이게 알아서 하는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 인생이에요. 저 그 여자랑 살 겁니다. 어머님도 그 여자 다시는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면 어쩔 건데? 그럼 저 어머니 안 봅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래, 그럼 그러자. 앞으로 보지 말자. 어머니! 네가 먼저 인연 끊자고 안 했어?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네가 먼저 끊자고 한 거 아니냐? 제 말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멀쩡히 아내고 자식이고 내팽개치고 딴집 살림한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주리? 응원해줄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를 이해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너 이해 못한다. 내 속으로 나왔지만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네가 뭐가 부족해. 진주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재영이는 네 자식은 안 보여? 여자한테 눈 뒤집히니까 부모 자식도 없어? 뭐라고 하셔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네가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인 모양인데 그렇게 해. 나도 이제 너 안 말린다. 남편은 그렇게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왜 남편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절망이었어요. 한동안은 눈물바람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는 제 상황을 곰곰이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제대로 눈이 돌아있는 상태였고 저한테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로 쳐넣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혼이 될 거고 이혼 후에 제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 때다 보니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남편 앞으로 별로 재산이 없고 집도 어머님 집이었죠.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혼하면 이 집에서 나가줘야 되는 건 저와 아이였습니다. 어머님이 지금은 아들에게 실망해서 화를 내시지만 결국은 아들 편에 서지 며느리의 편에 서지는 않을 테니까요. 친정집으로 간다고 해도 저희 아빠 성격상 저를 더 나무라실 것 같고 거기서 지낼 수 있다고 해도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 유책 배우자니까 나도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볼까 싶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심장이 덜컹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혹시 이혼해주라고 남편 대신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말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진주야, 미안하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착하고 바르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미안해. 어머님이 미안해 하실 일 아니세요. 아니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죄다.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이혼은 절대 못 해주겠다 싶으면 해주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어머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그렇게 감사하고 든든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혼을 안 한다는 뜻을 밝히니 남편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예 나가서 사는 듯 했죠. 하지만 저도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둘이 살면서요. 주변에서는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혼하고 위자료라도 받고 나오지 어떻게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 사느냐고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사는 게 편하고 힘든 점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없는 집에서 어머님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남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어머님 입장에선 자식이니 아들이 보고 싶고 생각날 텐데 제 앞에선 절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도 많이 컸고 어머님과 마치 친모녀처럼 편하게 잘 지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머님과 저를 친모녀로 생각하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돈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 낳은 자기 애도 커서 내년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호적 정리도 안 된 채 이렇게 있을 수 없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발 좀 이혼해달라고 왜 남의 집에서 남의 엄마랑 그러고 사느냐고 따지더군요. 남의 집에서 남의 엄마랑 산다는 말이 참 이상하게도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따로 어머님 가게에 몇 번 찾아갔었대요. 그 여자랑 아이도 같이요. 아이를 보면 어머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서 구태여 다 같이 찾아간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쪽으로 눈길도 안 돌리고 남편한테 나가라고 하더래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요. 남편이 손주니까 얼굴이라도 보라고 했다는데 어머님 왈 내 손주 지금 학교 가 있다고. 걔가 내 손주인데 왜 M1애를 보고 내 손주라 하느냐고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남편도 어머님의 매정한 모습에 결국 돌아갔다고 하고요. 남편은 저보고 자기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느냐고 저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고 따지더군요. 엄마 집이라도 갖고 싶어서 버티는 거냐고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바람나서 집 나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대고 다니느냐고요. 당신이 어쩌든 나는 이혼 안 해줄 거고 결국 당신 와이프는 첩이고 그 여자랑 낳은 자식은 외방 자식이다. 그건 명심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셨으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죠. 제 말에 남편은 비웃더군요. 엄마가 당장은 그러셔도 결국 부모 자식 간 연을 어떻게 끊겠느냐. 결국 당신만 상처받을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혼해주고 제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고 착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모질게 변하는 건지 저는 남편이 다녀간 이후로 한동안 또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왜 어머님은 남편 다녀간 것도 말 안 하셨을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도 봤을 텐데 걔도 결국 손주인데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남편 다녀간 얘기를 전했더니 어머님도 저 신경 쓰일까봐 말 안 했다고 얘기해 주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솔직히 말해달라고
아들인데 눈에 밟히고 그 여자가 낳은 손주도 보고 싶지 않으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솔직히 궁금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지만 끝까지 안 봤다고 하셨습니다. 내 며느리는 너 하나고 내 손주는 우리 재영이 뿐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저도 어머님 말씀만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요. 남들 눈에는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 놔두고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모습이 비정상적이고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어머님 말씀 하나만 듣고 또 믿고 그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어머님과 15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셨어요. 그냥 저한테는 엄마나 다름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커서 어느덧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대장암이셨고 어머님도 울고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착하고 마음 좋으신 우리 어머님이 어쩌다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나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대학병원에선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퇴원을 권유해서 집 가까운 종합병원에 모셨습니다. 가게는 임시 휴업을 걸고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 살면서 어머님 곁을 지켰어요. 간병하는 와중에 남편에게도 연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어머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겠지 생각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전화를 하려 하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남편에게 어머님 상태를 전하고 병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 병실로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몸 건강하게 잘 지내느냐고 하셨고 남편도 하염없이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자기 엄마 간병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라서 간병하는 거 아니고 내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어서 하는 거라고요. 내 엄마 간병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맙다는 소리 듣겠느냐.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 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어머니는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셔서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갈수록 수척해지는 어머님 상태에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러다 덜컥 돌아가시기라도 할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쯤 암이 폐로 전이까지 되어서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워낙 식사를 안 하시니 미음이나 가을이라도 갈아서 드릴까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아들 좀 불러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냉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고 남편도 병실로 왔어요. 저와 남편 앉으라고 하시고 얘기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집이랑 가게 다 저한테 주고 가고 싶다고 그게 어머님의 유언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반드시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위한 것도 있다. 네가 재영이랑 재영 애미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네가 잘못한 거 애미인 내가 대신 갚는다 생각하고 살고 있다. 내가 결정한 일은 자식인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네가 나중에 재영 애미나 재영이한테 지은 미안한 마음 내가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당신하고 재영이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참 못할 짓 했고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데 제 속에서 꽉 막혀있던 감정이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서류상 부부지만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다 보니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었는데도 남편의 사과를 듣고 나니 속에 막혀있던 응어리가 그나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참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 집이며 가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저한테 넘기신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어머님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아프셔도 좋고 거동이 불편하셔도 좋으니 그저 제 옆에 오래오래만 있어주셔라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해주셨던 것만큼 저 역시도 어머님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어머님이 땀을 엄청 흘리셨어요. 괜찮으시냐 선풍기라도 틀어드릴까요 했는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아무래도 안 좋으신 것 같아 의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숨이 차서 저한테 겨우 그러시는 겁니다. 애미야, 우리 진석이 때문에 미안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어머님만 있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고맙다. 내가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네가 꼭 내 딸 같다. 저도예요,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이 엄마나 다름없으세요. 그래, 너 내 며느리 하지 마라. 그냥 내 딸 해라.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야윈 어머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느새 어머님 숨이 많이 차시고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침도 잘 못 삼키시고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의사를 부르는데 어머님이 그대로 쓰러지시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정신 차리시라고 어머님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제발 숨 좀 쉬시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의사가 왔지만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야윈 어머님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죠. 우리 어머님, 아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어찌나 울었던지 그 뒤로 기억이 없는데 병실에서 깨보니 저희 아들이 와 있고 남편이 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저한테도 상복 입으라고 하는데 상복 보고 또 까무러치게 울었네요. 장례식에는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와 그의 자식도 참석했습니다. 저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만 하고는 금세 돌아갔어요.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이 너무 크고 하염없이 슬프기만 했죠.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유언대로 집과 가게는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뒤늦었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주었어요. 어머님이 없으니 더 이상 이혼 안 해주고 버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준 건 이혼까지 해버리면 어머님마저 제 곁을 떠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니 그럴 필요도 없어진 거였죠. 그렇게 어머님이 제 곁을 떠나버리시고 텅 빈 집이 참 쓸쓸하고 사무치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은 아들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은 마음이 진정돼서 어머님 물건들을 찬찬히 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들이 딴 살림 차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얼마든지 아들 편에 서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새 며느리, 새 손주랑 재미있게 사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셨고 남편 대신 제 곁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받은 큰 사랑을 못 돌려드린 것이 한이 되고 살아생전 더 잘할 걸 후회가 되지만 한켠으론 저에게 이런 깊은 사랑을 주신 것에 너무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머님이 있어서 커오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도 알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씩씩하게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남편과 결혼한 건 너무 잘한 일 같습니다. 어머님을 만났고 평생 많은 추억 만들며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그곳에서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저도 어머님 따라가는 날 그곳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서 제가 효도 많이 하면서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하지 못한 말 이렇게나마 전하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엄마.